이걸 다 해봐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걸 다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2 플러스 G일 수도 있어요. 이해돼요? 뭐 세 가지니까 3 곱하기 2면 케이스가 6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반복성 재현성이 증명이 돼요. 그것도 과학에서는 이거를 100번쯤 하고 이걸 100번쯤 하고 이걸 100번쯤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연구원을 못하겠어요. 약간. 근데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죠? 저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자기 경험이 진짜 맞느냐라는 얘기를 테스트하려면 경험과 누군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낸 연역적 결론이랑 맞아야 내 경험이 맞는 겁니다. 우리 경험을 그냥 쓸 수 없는 이유는 우리 경험이 다 n이 30이 안 되기 때문에 다 가짜예요. 우리 경험으로 증명한 건 아무것도 없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기 경험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똑같지도 않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수학 공부를 잘했는데 대학교 3학년 때 수학 공부를 잘할 거냐고 했을 때 너 듣는 수학 과목이 바뀌었잖아 의 얘기를 이 통제 변인과 종속 변인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 그러니까 확률에 대해 생각을 하는 거예요. n이 30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 부분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 그러니까 자기가 성공한 방식이 맞는지 아닌지 모른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게 남들하고 비슷해야 맞는 방식인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실제로 자기가 성공한 원인을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는데 왜 돈을 벌었는지 이게 운인지 아니면 실수로 번 건지 아니면 제대로 생각해서 번 건지 아니면 제대로 생각한 게 아니라 다른 요인을 해서 번 건지에 대해서 알 길이 없다는 얘기. 그거를 알 길이 있는 방식이 확률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승률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맞출 확률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거에서 맞출 확률이 중요해요. 그 내 말에 맞출 확률을 점점 높이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인간이 하는 말이 자기가 하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겠죠. 근데 정말 많이 틀려요. 정말 많이 틀리는 게 정말 여러분들은 이 경험에서는 야구를 생각하시길 바래요. 4할 타자는 좋은 타자입니다. 좋은 타자라고 얘기하기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완전히 이해를 하실 텐데 4할 타자는 위대한 타자죠. 아무도 없으니까요. 10번 중에 4번을 치는 게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본인이 빠가인 걸 이해를 하고 빠가인 게 별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걸 빠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러분들은 수도 없이 틀리지만 틀려도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자존심으로 내 말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위험해지는 일이죠. 그래서 맞출 확률이 50%가 넘어가게 만들면 여러분들이 그냥 게임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승률을 높이는 겁니다. 이제 환율에 대한 얘기는 그러니까 원이랑 달러랑 지금 계속 얘기가 되는데 지금 1달러당 1달러에 1,000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죠. 지금 1,100원 정도인데 이제 그거는 교환 비율입니다. 교환 비율이라고 하는 게 그럼 이게 더 강해질 거냐 강해지지 않을 거냐가 결과적으로는 어떤 나라가 더 잘 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그러니까 돈의 상대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 돈을 더 원해, 한국 돈을 더 원해, 한국인을 포함해서 이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전과 달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100명이 있을 때 미국 돈을 원하는 사람이 90명이 있고 한국 돈을 원하는 사람이 10명이 있었는데 이게 11명 대 89명으로 갈 건지 9명 대 91명으로 갈 건지에 따라서 환율이 변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한국 돈이 언제 오르냐면 한국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한국 돈을 더 소유하고 싶어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한국이 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한국 돈이 더 비싸지. 그러니까 한국 돈을 원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겁니다. 한국 돈을 원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면 외국 사람이 1달러만 갖고 와도 우리 돈을 많이 쳐줘야 우리 돈을 산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IMF 때는 2,000원이 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한국 망할 거잖아 라고 했을 때 1,000원 주고도 1달러 안 주면 내가 2,000원 줄게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게 환율이고요. 환율이란 거는 그래서 돈의 상대적 가격입니다. 상대적 비율, 외국 돈과 우리나라의 비율. 그래서 근데 환율이 이제 원달러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1달러 당으로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1원당으로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환율이 오른다 내린다가 원화가 오른다 내린다랑 반대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나눗셈이 반대로 돼 있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환율이 오른다가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이 환율이 오른다 엄청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바로 환율이 오른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원화값이 내려간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냥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냥 얘기를 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달러가 오른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냥 방향성을 똑같이 하면 이해되죠? 그게 환율을 엄청 방향성이 헷갈리니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변하는 이유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수요 공급상에서 변하는데 수요 공급에서는 산업의 수요랑 금융의 수요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이해할 때 되게 중요한 개념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실물 경제랑 금융 경제가 두 가지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아는 건 실물 경제뿐이라고요. 아까 실물 투자할 때 이해되죠? 금융 경제는 우리가 모르는 밖에 떠다니는 그냥 가상의 세상으로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세계가. 그냥 지구 같은 게 저기 옆에 지구의 위성인 G10 이런 게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죄송해요. 이해는 됐잖아요. 네. 금융 같은 경우 근데 그러면 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수출로 환율이 어떻게 될 건지를 예측을 하는데 수출로 꼭 환율의 방향성이 예상이 안 됩니다. 그거 자체가 금융의 수요 공급 때문인데요. 금융이 이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가 산업이랑 전혀 다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뭐 그냥 돈 많은 막 무슨 사우디 펀드가 10조를 투자했었는데 사우디가 지금 어려우니까 10조 꺼내가자. 약간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출이랑 별개로 다른 엄청나게 강한 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산업 수요로 환율을 예측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환율을 예측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면 예측하지 마세요. 여러분 못 맞춥니다. 약간 이해되죠? 여러분들이 환율을 맞출 수 있으면 워렌 버핏보다는 훨씬 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매일매일 많이 바뀌는데 매일매일 몇 프로씩 계속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저라면 시도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을 거기 걸고 싶다면 열심히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금리랑 환율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이제 이거를 돈적에서 생각을 안 하는데 환율은 기업 이익에 이 모든 팩터 중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팩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1,000억이에요.
이런 기업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환율이 올랐어요. 환율이 얼마 올랐냐면 환율이 10%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정이 이게 환율이 10% 올랐어요. 그 다음에 얘는 수출 100% 기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게 1100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내수 100% 기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800원이 되죠? 그러면 이게 얼마가 돼요? 300원. 그럼 이건 100억이 되고 얘는 100이었고 얘는 200억이 됐죠. 얘는 지금 세전이익입니다. 이해되죠? 환율이 10% 바뀌었는데 이익이 100% 바뀌었어요. 왜 환율이 기업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겠죠? 근데 지금의 설계는 환율이 가장 많이 반영이 되게 제가 가정을 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여기서 반대로 환율이 마이너스 10%로 움직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얼마가 돼요? 900원이 되죠? 이건 800원이 되죠? 얘는 얼마가 돼요? 100억이 되죠? 그럼 얘는 100억이겠죠? 빵. 기업의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고 이 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고 이 기업의 경쟁력을 판단했을 때 아까 막 제가 얘기했죠. 이 제품은 팔릴까? 인간한테 필요한가? 이 제품은 계속 팔릴까? 다 예스예요. 다. 모든 게. 기업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기업 이익이 100%가 늘 수도 있고 100%가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환율이 단지 10% 바뀌었을 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되게 큰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는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일단 내수 100%가 아니고 이거 자체가 수출 100%가 아닌 거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그냥 50%를 줄이고 50%를 줄이고 여러분들이 이건 엑셀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도 있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러닝이 없기 때문에 안 하실 수도 있지만 하시길 바래요.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파일을 찾아드릴까 하다가 안 찾았어요. 여러분들의 노력을. 바뀌는 것들이 이런 게 있고요. 이 일부러 금융비용을 적은 거는 이것도 바뀝니다. 이게 바뀌면 진짜 땡큐일 때도 있고 완전 개망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돈을 외국에서 빌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게 고정금리인데 환율이 바뀌어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얘가 갑자기 200원이 되거나 얘가 0원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거는 이 금융비용만 실제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부채 자체가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부채 변화를 여기다 포함시키면 진짜 이거랑은 상대도 안 되는 수치가 바뀌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부채 그러니까, 재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재평가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다 반영은 안 하는데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엄청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보면 순이익 끝이 아니에요. 이 지배주주 순이익 끝이 아니고요. 이 다음에 숨겨지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뭔지 알아요? 아는 사람? 네, 여기 포괄이익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그런 자산재평가 같은 것들을 포괄이익에 칩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는 발생한 일은 아니에요. 그 부채를 팔거나 갚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부채가 생겼을 때, 부채가 바뀌었을 때 그 부채를 갚을 때 그 차액을 내야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1000억을 낼 거면 이게 2%면 그러니까 저게 뭐 4%의 이익이 났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4%의 이익이 났다고 하면 얼마예요? 5천억일 때 1%면 지금 50억이니까 4%잖아요. 근데 5천억이란 자본을 넣어서 영업이익이 4%가 그러니까 ROE는 아니고 RO 영업이익이 4%가 났다고 칩시다. 이해되죠? 뭐 하는지. 근데 그럼 이게 2,500억이 2,5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50대 50으로 치면 자본이랑 이해되죠? 이게 A고 이게 D란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10% 바뀌면 얼마라고요? 250이 바뀐다고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자가 보통 이게 1%의 이자로 하면 25가 들어왔는데 그쵸? 250이 들어왔 1%
네, 1%면 25죠. 그러니까 연간 25의 이자를 냈는데 이 25가 10% 바뀌어서 27.5가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 자체가 250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네, 해외에서 돈을 이렇게 빌려온 다음에 환율이 나한테 우호적으로 바뀌면 완전 개 땡큐 진짜 감사한 거고 반대로 되면 개망 완전. 그래서 그런 변화를 포괄이 네, 포괄이익에 넣는 거예요. 근데 포괄이익을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저 환율을 반영하기도 그래요. 왜냐하면 10% 하락했다가 다시 10% 오르고 막 약간 이렇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잘 안 본다는 게 잘 투자자들이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그러니까 확률에 대해 얘기를 하고 나면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를 되게 많이 할 때 그러니까 그래서 시가총액이 목표 시가총액이 얼마인데 이러면 1000만 약간 이런 숫자를 제시하잖아요. 이거 왜 제시하는지 알아요? 원래 제시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나한테 그거 시가총액이 대충 얼마일 것 같아 라고 하면 제가 원하는 답은 그러니까 맞추려면 500에서 20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뭐라는 거야 병신아 약간 그 숫자도 의미가 있어? 약간 이런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한 1000억쯤 될 것 같아 라는 건데 그럼 이 1000억을 듣고 투자를 하면 되냐 이러면 별로 오히려 자기가 한 대답을 원했기 때문에 정답이랑 멀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질문을 할 때. 그게 그러니까 포괄이익을